기초연금, 정확한 기준과 수급 준비 전략.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준비 전략을 오해 없이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넘으면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탈락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혼란을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해 소지가 있는 과장된 표현을 빼고 정책의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결과는 가구의 소득 재산 구성과 최근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듣고 난 뒤 꼭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1. 왜 나이만으로는 안 될까? 제도의 구조.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필요성이 큰 분에게 우선 지급되도록 제도가 짜여 있습니다. 핵심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합입니다. 소득 근로, 사업, 임대, 이자, 연금 등 확인 가능한 수입, 재산 예금, 적금,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 부동산, 전세 보증금, 자동차 등 환산 금융 재산은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 중요한 사실 하나. 통장 잔액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항상 가구 단위로 합산해 전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2. 소득 인정액. 이렇게 계산된다. 생활 예시. 예시 A 예금 1억 원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예금을 연 4% 이자율로 간주합니다. 1억 원 4%연 400만 원, 월 약 33만 원. 실제 소득은 없어도 월 33만 원을 버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예시 B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은 없어도 전세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일정 비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세가 높으면 탈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C 월세 수입 50만 원과 예금 7천만 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월세는 실제 소득이고 예금은 환산 소득으로 합쳐집니다. 합산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핵심은 개별 항목이 아니라 합산 결과입니다. 또 가구 구성, 배우자 소득, 최근 5년 거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탈락을 부르는 9가지 실수. 첫째, 가족 계좌에 돈을 잠깐 넣었다가 빼는 경우입니다. 잠깐 맡겼다는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이거나 자산 이동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명의 적금을 부모가 해약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상 부모 재산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을 시세보다 많이 싸게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차액이 증여로 판단되고 연금 심사에서도 불리합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추정 소득이 잡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 2대 이상이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차량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불리합니다. 여섯 번째, 보험 해약으로 환급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환급금은 일시 소득으로 잡혀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명의 통장을 부모가 자유롭게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사용권이 부모에게 있으면 부모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여덟 번째,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자료와 연계되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최근 5년 내 고액 거래나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최근 5년 거래까지 조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정리는 불리합니다. 4. 수급을 안정화하는 준비 5단계. 첫째, 가구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김어르신은 본인 소득이 전혀 없어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작은 가게에서 월 70만 원을 벌고 있었고 임대 수익이 20만 원 추가로 잡히면서 결국 가구 전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습니다. 즉, 내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계산한 가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재산은 갑작스럽게 이동하지 말고 사용 근거를 분명히 남기며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팔아 현금 2억 원이 통장에 들어온 박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그대로 두니 금융재산이 크게 잡혀 환산소득이 기준을 넘게 되어 탈락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어르신은 병원비, 공과금, 손주 학비 등으로 조금씩 꾸준히 지출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단순 저축이 아닌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아 수급에 성공했습니다. 핵심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활비 흐름이 드러나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차량은 1대 시세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가 오래됐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 어르신은 12년 된 외제차라 가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중고차 시세가 2,500만 원으로 평가되어 탈락했습니다. 반대로 장 어르신은 소형차 한 대만 보유했고 시세가 1천만 원 수준이라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차량은 실제 연식보다 시세가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차량은 미리 폐차나 양도를 통해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최 할머니는 10년 전에 분식집을 접었지만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득은 전혀 없었지만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다는 이유로 매달 50만 원의 추정 소득이 계산되어 탈락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폐업 신고를 하고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해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명의 자산을 부모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들 이름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는데 부모가 생활비로 자유롭게 입출금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 돈이 사실상 부모 자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탈락 사유가 됐습니다. 반면 자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부모가 전혀 손대지 않는 통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히 명의만 자녀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누가 실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5.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첫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은 만 70세가 넘었지만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격이 되면 알아서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5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고 그 사이 받을 수 있었던 수백만 원을 날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둘째, 서류 누락은 곧 탈락 사유입니다. 김할머니는 CMA 계좌 하나를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금융기관 전체를 조회하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 누락으로 판단되어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매달 수십만 원, 몇 년이면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셋째,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어르신은 자동차 시세 때문에 탈락할 뻔했지만 지자체 무료 상담에서 폐차 처리 후 신고하면 된다는 조언을 받고 재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세무사, 공인중개사, 지자체 상담 창구는 실제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넷째,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자격이 되면 수급,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나이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가구 단위로 종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재산, 차량, 사업자 등록, 자녀명의 자산 등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될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6.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첫째,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살던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보증금, 선대출 이자 등으로 자산 대비 대출금이 적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가격 기대 수명 등 반영되는 상황에 따라 점검 필요합니다. 둘째, 농지연금입니다. 시골 땅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그냥 두는 것보다 활용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기초연금과 병행 가능합니다. 생활비도 보탤 수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Q&A 5가지. 65세가 넘으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어르신만 70세은 소득이 거의 없어 당연히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고 3년을 그냥 보내다 보니 받을 수 있었던 연금 수백만 원을 날렸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소급 지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겁니다. 따라서 조건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신청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고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정부는 연 4%의 이자를 가정에 연 400만 원, 월 약 33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전세 1억 6천만 원에 살고 계신 경우 그 금액 역시 4%를 적용해 연 640만 원, 월 53만 원 소득으로 잡힙니다. 결국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즉, 단순히 잔액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합산 환산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탈락하는 것입니다. 예금을 여러 통장으로 나누면 유리한가요? 모든 계좌는 합산되기 때문에 단순히 나눈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와 사용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통장에 1억 원을 넣어두면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환산 소득이 크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생활비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의료비 전용 통장처럼 실제 지출 기록이 있는 계좌로 나누면 단순 저축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 어르신은 한 계좌에 8천만 원을 묶어뒀다가 환산 소득이 크게 잡혀 탈락했습니다. 반면 B 어르신은 같은 금액을 생활비공과 금손주, 학비 통장으로 나누어 사용 내역을 남겨두어 일부는 생활자금으로 인정받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즉, 통장 개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용도 증빙이 핵심입니다. 보험을 해약하면 기초연금에 불리한가요? 보험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저축성 보험은 해약 시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혀 불리하지만 보장성 보험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C 어르신은 저축성 보험을 15년간 유지하다가 생활비 때문에 해약해 2,500만 원의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월 소득 130만 원이 새로 생긴 것처럼 계산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D 어르신은 보장성 실손보험을 유지했는데 이는 건강보장을 위한 것이어서 환급금도 없고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해약하기 전 반드시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약으로 큰 금액이 들어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왜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유한 집이 없어도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 어르신은 전세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없지만 정부는 이 보증금의 4%를 환산해 연 640만 원, 월 53만 원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했습니다. 이 금액이 소득 인정액 기준을 넘으면서 탈락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 일부를 빼서 월세로 전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만 남기고 월세 40만 원으로 바꾸면 보증금 환산 소득은 줄고 실제 월세 지출은 공제 항목으로 잡혀 소득 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실제 계약서와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형식만 월세로 돌려놓으면 오히려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몰라서 혹은 잘못 관리해서 탈락하는 일만 피해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셔서 손해보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지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의 노후 준비 시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